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네모의 꿈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네모의 꿈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네모의 꿈이라 닉네임 보니까 예전에 그 푸른 하늘 그 3집 타이틀곡이거든요. 그 푸른 하늘 노래 중 가장 유명한 노래인데 그게 생각나네요. 네. 아마 이분은 모르시겠죠. 자,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빵님. 저는 24살 취준생입니다. 정말 막막하고 불안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확고하게 꿈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20살이 되자마자 대학은 1학기만 다니고 휴학하고 경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23살에 0.5배수로 경찰 최종까지 갔지만 영문도 모른 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막상 해보니 저랑 맞지 않다고 느꼈고 과목 개편까지 되어서 이대로는 더 이상 시간 낭비일 것 같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확고하게 경찰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치는 이미 너무 높아지신 상태여서 제가 하고 싶다는 일마다 다 반대하시고 비관적인 말만 하셔서 자꾸 자존감만 떨어집니다. 저희 현 상황은 대학교는 법학과인데 경찰을 그만두어서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었던 상담 심리학을 이번 연도 3월부터 학점 은혜제로 듣고 있습니다. 문과의 고졸이고 경력이나 사회 경험은 당연히 없고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GTF 52점, 한국사 1급, 대형면허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다양한 도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알바로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헬스 트레이너도 해보고 싶고 영어 공부도 해서 영어 강사도 해보고 싶고 바리스타도 따서 카페 알바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에서는 언제까지 알바만 할 거냐, 요새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회사를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회사라고 하면 광고, 마케팅, 기획 쪽이나 법률사무소 쪽이나 3당사, 청소년 지도사, 공기업 등등 여러가지 생각해보고 있기는 한데 아직 저에게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면접, 포트폴리오 등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의욕도 안 나고 불안하고 항상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냉정하게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일단 이분 여자분이네요. 예. 20살부터 남자분들 20살부터 준비할 수 없죠. 왜냐? 군대가 있으니까. 예. 근데 필기 합격을 했는데 최종에서 불합하고 나서 그럼 언제 자 하나 물어볼게요. 네모이쿠님. 최종 불합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험. 그러니까 뭐 경찰 시험을 치면 뭐 2021년 1차 아니면 2차. 올해 최근에 쳤던 게 이제 2022년 1차잖아요. 1차. 과목 100편으로 첫 번째 치러진 시험인데 언제 뭐 필기 합격해가지고 최종까지 갔는데 불합격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뭐 필기 합격을 23살이네. 23살이면 작년이네요. 작년 2021년이네. 1차님 2차네요. 0.5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경찰은 필합 횟수가 좀 높아요. 예. 필합 횟수가 보통 1.78까지 가거든요. 여자분들 중에 이제 소수청 같은 경우에는 2배수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1.78로 잡았을 때 5배수면 0.5면 안정권인데. 예. 그리고 저렇게 된 상태에서 보통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한번 끝에까지 가봤잖아요. 예. 가봤기 때문에 2021년 1차요. 이거 문제 개더럽게 나왔던 그때 아닙니까? 예. 2021년이 문제가 거의 뭐 꾸중물 수준으로 나왔던 그 시험입니다. 작년 2차하고. 예. 그러면 이제 경찰은 두 번 다시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가 할 만큼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이쪽 시험에 발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입장이에요. 내가 해볼 만큼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찰 시험을 다시 준비한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마인드가 중요해요. 님도 아시겠지만 경찰 시험 접는다 해놓고 또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다시 이 시험 넘어온 사람들 꽤 많거든요. 이 경찰 시험은. 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장관님. 다른 신경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법대 중퇴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법대 나와봤자 뭐 로스쿨이나 공무원 시험 볼 거 아니라면 사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중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근데 이런 마음 먹기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딱 싹둑 잘라내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접었다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로에 대해서. 특히 여자분들이 공무원 시험 좋겠다 하면 부모님들이 더 반대합니다. 남자분들보다. 왜냐면 여자분들이 공무원을 대체할 만한 일자리가 사실 마땅히 없어요. 그건 뭐 네모일꾼님도 아실 거야. 남자분들이 공무원 시험 접는다 하면 그래 뭐 남자도 뭐 밖에 나가서 뭐 현장에 뛰면 그래도 먹고 사는 지장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이 공무원 시험 봤다가 접는다고 하면 여자가 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부모님 저 이제 경찰 시험 접으려고요. 저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경찰로 설령 합격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얼마 못 버티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열심히 했는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 뭐라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여자분이잖아요. 여자분이면 야 가시나가 밖에 나가서 할 게 뭐가 있다 그래. 여자는 특히 공무원이 짱이야. 밖에 나가봐야 취업되는 게 뭐가 있나? 너도 알겠지만 여자분들 공무원 시험 더 많이 매달리잖아. 왜냐? 너도 알겠지만 그 나이 때 여자 입장에서 공무원보다 좋은 직업 없어. 근데 이거 그러니까 부모님도 얘기하시는 게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볼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볼 때마다. 너 혹시 맘 바꿀 생각 없냐?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 고쳐먹고 준비해라 뭐. 네가 뭐 나가봐서 뭐 알겠노?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말을 이제 그 뼈가 박힌 말 듣다 보니까 자존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진로잖아. 진로. 먹고 사는 진로. 사회복지 쪽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사회복지. 보통 여자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상당 심리학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심리 상담사도 사실 뭐 이거 배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거를 나중에 내가 이제 직업으로 하려고 하면 좀 빡빡한 거 사실이야 이게. 예.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 심리 쪽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역효학과죠. 예. 저는 알바 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알바하면서 이제 일하는 건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노선을 확실하게 잡는 거. 본인이 어느 분야를 갈 건지를 좀 정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지금 20대 24살 여기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유아 쪽은 아닌 것 같다고요. 사실 유아 쪽은 지금 사실 비전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는 그나마 나은데 사회복지는 사실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유아 쪽은 정말 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안 태어나잖아요. 학교도 없어진 마당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하나 정해야 돼요. 네모일꾼이. 예. 이것저것 해봐야지란 마인드보다는 뭔가
제대로 하고 싶은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님도 아시겠지만 뭔가 불안한 게 느껴져요. 뭔가 불안한데 이것저것 해봐야겠는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를 구체화시킨 건 없잖아요. 죄송한데 네모일꾼님 그 사시는 지역이 어딥니까? 살고 계신 쪽.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뭐 벌이가 작아도 오래 일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뭐 사무실에 일하는 거 좋아하는 건지 밖에 나가서 뭔가 뭐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할 게 아니라 이 직업의 현실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까지. 공무원 시험도 그렇잖아요. 공무원도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네모일꾼님도 공무원 되면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솔직히 나쁜 거 많잖아요. 경찰 같은 경우에. 뭐 경찰 같은 경우에 내가 여경으로 된다 하더라도 위험한 업무에 투입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하나를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대전요? 아, 대전에서 여자분이 일할 거라. 아니면 생산직 같은 거 지원해보는 거 어때요? 24살이면? LG나 삼성 같은데 이제 공채 나오면 한번 지원해보는 거. 그냥 되든 안 되든. 왜냐면 여자분들은 나이가 어리면 지원해볼 수 있거든. 여자분들은 솔직히 전문대 안 나와도 돼. 예. 남자분들은 좀 이제 고졸이니 전문대 좀 따지는데 여자분들 대부분 고졸이에요. 공장 들어간 사람들 보면. 그래서 하이닉스나 이제 이 전자에서 사람 뽑으면 한번 이제 미친 척하고 한번 지원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경험에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나이 아니면 사실 안 뽑힙니다. 예. 안 뽑혀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도 되는데 뭔가 하나를 확실하게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전을 떠나서 대전 사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전 말고 뭐 청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뭐 이것저것 해보는 건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아보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간호, 죄가, 빵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제빵사 같은 것도 있고 빵 공장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건 너무 추상적이야.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냥 여자라고 해서 편한 일자리보다는요. 오히려 있잖아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보통의 젊은 여자들이 기피하거나 잘 모르는 분야로 진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맞다.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보통 있잖아요.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사연자분 나이대 여자분들이 보면 너무 여자들이 하는 그 고유한 영역대로만 가려고 그래. 여자분들이 보통 가려고 하는 데가 아까 말씀 유아교육, 사회복지, 그리고 사무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폭이 좁아버려요. 예, 제한적이죠. 어디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여자분들이 살아나가려면 그동안 우리 여자분들만 했던 고유한 영역이 아닌 약간 남들의 세계를 얘기해준다거나 여자분들이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파고들어야 제가 봤을 때는 시대가 지나도 하더라도 나중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제과제빵도 전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나는 이걸 비추를 해. 여기 보면 뭐 3당사 청소년 지도서 공기업? 이거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요것도 별로야.
앞으로 광고 마케팅 기획 회사 채용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고졸이잖아, 고졸. 응? 하나 더 얘기할게요. 고졸이면 사무직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라면.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 마케팅 쪽 가겠다는 거는 이게 사무직 쪽 아닙니까? 근데 이쪽은 대졸자들을 우선 채용해내요. 나중에 혹시나 내보고 뭐 지원자들 보면 학력대 같은 거 보면 대졸이 월등하게 많을 겁니다. 법률사무소도 이거 하려면 뭐 고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법대 나오신 분들, 법대나 행정학, 그러니까 법률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3당사도 이제 심리 3당 학과, 그러니까 그 심리학과 나온 사람들 4년제, 청소년 지도사는 보통 사회복지사 나온 사람들. 보통 보면 공기업은 특히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공기업이 여자 고졸을 잘 안 뽑아요. 여자분들 보통 대졸을 지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공기업 중에 왜 공기업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졸 채용이 있고 고졸 채용이 있어요. 전문대가 없고. 보통 전문대 나온 사람들은 고졸 채용을 하죠. 근데 고졸 채용의 대부분은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이거나 시설. 그럼 대부분 뭡니까? 남자들만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어떤 공사라든지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고졸을 뽑는 거는 보통 이제 시설 관리라든지 현장을 다룬 사람,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졸이죠, 대졸. 근데 이분이 지금 대학교를 자퇴했잖아요. 예. 대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적어놓긴 했지만 실행 가능성이 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제가 안 좋은 얘기 또 하나 하자면 학점은행제는 정규 학력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네모일꾼님. 보통 학점은행제 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통은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 보통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사회복지 따가지고 이제 그 노인 돌보미 같은 거 요즘 많잖아요, 여러분. 돌보미 차량들. 그런데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 하려고 보통 전기대학을 가긴 좀 비싸니까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2급 사회복지사 따가지고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돌보미 같은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학점은행제 써먹을 수 있는 데는 보통 사회복지 이쪽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학점은행제는 정규 학력, 그러니까 정규 대학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졸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 뽑는 분야에서는 정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정규 4년제 졸업한 사람들을 원하는 거지 학점은행제로 어떤 학사 자격을 딴 사람들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인맥이 아니라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쌤파 모르는데 내가 지원해서 들어가잖아. 그러면 학력을 적을 때 내가 일반 대학교 나온 그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 무조건 물어본다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그때 여기 대학교가 안 나왔는데 학사 조이라 나와 있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대학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캠퍼스를 누빈 그런 정규대학을 다닌 사람을 대졸자라고 보죠. 학사. 근데 저기 보면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딸 수 있지만 근데 기업에서 원하는 학사는 아니라는 거죠. 예. 생각해봐요. 만약에 학점은행제랑 똑같은 정규대학을 똑같이 해버리면 누가 일반 대학교 갑니까? 몇 배나 비싼데? 안 그래요? 다 학점은행제로 하지. 그럼 학점은 대체 바를 필요도 없는데. 집에서 그냥 수업 듣고 하면 되잖아. 왔다 갔다 하면 끝이잖아요. 만약에 학점은행제 충분히 그냥 뭐 4년제 공채 뚫을 수 있으면 지금 다니는 대학교 상당수가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학교를 다 졸업한 사람들. 그래서 사실 남자 고졸보다 더 답 없는 게 여자 고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무실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차라리 아싸 이렇게 된 거면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분야가 아닌 좀 기피하는 분야를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님이 아까 여기 얘기한 거는 일반적 여자분들도 하고 싶어하는 분야예요. 근데 이 하고 싶어하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학력을 요구하는 거죠.
학력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헬스 트레이너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헬스 트레이너 하는 거 나쁘지 않아. 근데 헬스 트레이너 굉장히 월급이 박봉입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자, 영어 공부대에서 영어 강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근데 영어 강사도 대부분 뭡니까? 정규대학의 영문학과 출신들. 근데 내 고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어 강사를 활동하고 계신 분들 다 보면 다 싸그리 다 대졸잖아요. 석사나. 아니면 이제 외국의 영어권 나라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오히려 여자들이 안 했던 분야로 도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생각 안 하는 분야로. 차라리 아니면 운전한다거나. 앞으로 여자분들도 먹고 살려면 분야를 넓혀야 돼요. 그냥 여자들만 했던 고유한 분야로 가면 답 없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 때문에 다 나가리 되거든, 이제는. 여자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 많이 없어질 겁니다. 4차 산업 제대로 들어오면. 왜냐하면 충분히 기계나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서비스는 충분히 기계나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아까 제가 제빵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제빵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운전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것들. 예. 뭐 버스 같은 것도 뭐 해보셔도 나쁘지 않고요. 예. 요즘에 여자분들도, 젊은 여자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지원하는 데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뽑아.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만의 영역으로 불려졌던 거 있죠. 그런 것들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틈새 시장 공략하는 거, 틈새 시장. 예. 붕어님 REAL609 꼴뱅이 네이버로 지금 사연 보내도 될까요? 키키키 꿀잼은 보장 못하지만 조소 탈출기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메일 주소 이거 맞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M원님 언제 오시나 싶었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종대는 땄잖아요. 일종대 땄으니까 버스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때? 이참에 이렇게 된 거. 네, 버스 같은 거. 보통 직업상에서 2급 따면 고용노동부 같은데 왜 계약직 같은 데 일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님도 생각해야 되는 게 여자들이 그냥 잠깐 일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일해야 되잖아. 오래. 기술을 가지고 오래 일해야 되잖아요. 버스 운전하는 건 나는 기술이야, 기술. 그 중경제 버스 회사 가면 공무원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자꾸 내가 그냥 보통의 여자애들이 도전하는 분야로 가면 여자분들도 더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경쟁도 치열하잖아.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편한 쪽에 많이 몰려있잖아. 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예. 자, 카페 알바도 있는데 카페 알바 요즘에 사람 잘 안 구합니다. 바리스타 요즘에 가리스타 자격증도 아니야. 이거 개나 선 다 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왜냐면 바리스타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죠. 민간 자격증은 그냥 시간만 채우고 그냥 또 기본적으로 할 줄 알면 다 주는 거잖아. 국가 자격증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 있고 할 줄 알아야 주는 거죠. 자격증도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냐 민간 자격증이냐 이거 굉장히 차이 큽니다. 카페 알바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앞으로 카페 알바도 찾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나 좀 잘 나가는 데 빼고는 알바들 잘 안 쓰고 보통 사장님이 다 하시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아니면 사장님이 보통 혼자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요즘에 커피 전문점 쪼매난 데 많이 있잖아요. 가보면. 왜냐 알바 써보면 인건비가 안 나와 이게. 예.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커피가 저가형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박리담이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사람들이 요즘 커피값 비싸다고 부담 많이 되잖아. 그래서 일반은 그냥 비프랜차이즈 같은 개인이 만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싸게 팔잖아요, 여러분. 2,000원에. 그래서 알바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해봐도 부하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알바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해보는 게 괜찮은데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나 자리가 있는지 한번 넣어봐.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도 막상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저게. 그래서 제가 제빵 같은 거 혹시 배워볼 생각 없습니까? 빵 만드는 거? 빵 만드는 거 혹시 배워볼 생각 없어요? 아니면 지금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생산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식품 공장 같은 거 좀 일해보는 거 어때요? 공장은 별로예요? 공장은? 사실 님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24살에 24살 지금 바로 대학교도 못 가고 그럼 내년에 기약해야 되잖아요. 그럼 25살에 대학교 간다 하더라도 졸업하면 28이고 애매하고 맞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또 등록금을 다 대주시지 그것도 막무하고 여자분들도 기술을 배우는 건 나쁘지 않아. 뭐 도배 같은 거 요즘에 여자분들 타이시공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뭐 청소업체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저 인테리어, 조명, 청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도배 같은 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예 관심도 안 가지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보통의 님 나이대 여자분들이 아예 거들떠 봐주지도 않는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좀 더럽고 냄새나고 좀 알배기고 해도 대신 노동의 가치는 충분하단 말이야. 내가 잘만 하면 웬만한 남자분들도 더 벌 수 있는 분야예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더러움과 그리고 이제 좀 힘듦, 노동으로서의 어떤 힘듦, 예. 그리고 뭐 더러운 거 많으니까 좀 외모 같은 건 좀 포기하셔야 됩니다. 뭐 꾸미고 이런 건 포기하셔야 돼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니까 일하면서.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다치는 것도 감수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심하게 다친다기보다는 일하면서 좀 뭐 칼에 베인다거나 아니 쓸린다거나 이런 것들. 레볼루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도배, 제과 제빵, 그리고 청소. 자, 여기서 말하는 청소는요, 그냥 쓸고 닦고 하는 청소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런 이제 뭐 철거 현장이나 그 리모델링 현장 같은 데 가가지고 바닥에 타일 가서 다 뜯어내고 그리고 바닥 얼룩 같은 거 있죠. 얼룩이나 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좀 공구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예. 요런 청소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요. 프리랜서 이제, 세차 청소도 있습니다. 세차. 예. 자동차 세차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바빠가지고 자기 세차 못 하시는 분, 손세차 같은 거. 예. 요런 거 괜찮거든요. 제가 볼 때 여자분도 충분히 내가 좀 손재주 있고 체력 있으면 할 수 있어, 이거. 돈 돼요, 이거. 어디서 사무실 일하는 것보다 돈 더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 그러니까 이게 다 여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제가 맞죠, 여러분? 여자분들, 보통의 저 나이대 친구들이 거들떠 봐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6가지가 전부 다 뭐냐 하면 학력을 크게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한번 좀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너무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면 지금 당장 일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분명히 봉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자리 꿰차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돼요. 계속. 대신에 몸 고생하는 거는 감수해야죠. 몸 고생하는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쪽 분야. 자, 일반적으로 젊은 여자들이 기피하는 분야로 도전하는 것.
전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쪽은 생각 안 해봤죠? 자, 솔직히 말해봐요. 이런 답변을 얻을 거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냥 여기서 어떻게 붕어형, 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답변이 기대하고 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쪽으로 넘어갔네. 완전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기 봐봐. 연관성이 뭐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여자분들이 하고 싶어 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보통의, 님도 어떻게 보면 보통 여자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쪽은 나뿐만 아니라 내 비슷한 나이대 여자아이들이라면 다 생각해보고 도전하려고 하는 거죠. 네, 도전하려고. 소방시설 관리요. 소방시설 관리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소방시설 관리 같은 거 하려면 보통 소방방지학과 나온 사람들, 예, 소방방지학과, 또 관련학과 출신들 많이 뽑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그리고 이런 쪽은 남자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시설 관리는 아직까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금단 영역이죠. 금단 영역. 왜냐면 거기 가면 이제 나이든 아저씨들하고 동고동락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거기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어떤 짓 할지 모르는데. 특히 젊은 여자 거기 간다고 하면 좀 힘들죠, 사실. 애초에 안 뽑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님이 뭐 관심 가진 분야는 기본적으로 학력이나 자격 요건을 좀 많이 요구하는 분야예요. 근데 님은 현실적으로 지금 고졸 아닙니까, 고졸. 대학교를 중퇴한 고졸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학점은행제 아는데, 학점은행제 말 그대로 그냥 그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지. 그냥 학력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 학력 그런데 정규자가 똑같은 학력 인정받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군 쪽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여군 가는 거죠, 여군, 부사관. 근데 부사관 가도 여자들은 장기대기가 더 훨씬 더 힘들어요. 뭐 지금 당장 급할 때 군대 가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거죠. 장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장기가 안 되면 4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28살 되는 거죠. 돈은 좀 벌었지만. 당장 그러니까 네모 입고 있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지금 당장 그냥 일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모 입고 있는데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미래를 봐야 돼. 이게 부사관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부사관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나오고 나서 커리어가 애매해진 게 부사관입니다. 예. 나오고 나서 군대가 굉장히 답답한 조직이죠. 예. 남자분들도 답답하지만 여자분들은 더 답답할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런 쪽을 모르니까. 자격증 따도 있잖아요. 자격증 따고 나와도 막상 나와서 적응 못한 사람, 적응에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군대에 어떤 그런 특유의 어떤 그런 조직 문화에 있다가 나왔을 때 사회에 나오자 그럼 나사가 풀려버려. 대체로 부사관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군대란 어떤 폐쇄된 문화에 있다가 밖에 나오잖아요.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나사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풀려버린다니까. 지원하는 건 솔직히 별로인지 아닌지 저는 장담 못 해드립니다. 근데 네멀크님 제가 그걸 뭐 하지 말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는데 근데 막상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이 3당 심리 쪽은 정규 심리학과 나오는 사람들이 꽉 쥐고 있어요. 3단 계통은 4년제 심리학과 나오는 그 여자분들이 쥐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저분들 일반 보통 여자는 좀 다를 게 없네.
내가 느끼는 게 그래. 내가 느끼는 게 아까 우리가 백날 설명했잖아요. 이쪽 설명했는데 자꾸 봐봐. 저 일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고생을 안 하는 거거든. 아, 이게 좀 저 나이 때 여자분 다 그렇구나 이게 얘기를 해도 설명을 해도 어떻게든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그쪽으로 하는 거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쪽으로 뭐 저 본인이 따고 나서 어차피 준비한 게 있으니까 뭐 일단 끝까지 다 해야겠다. 끝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따고 나서 한번 해봐야겠다 싶으면 하세요. 하는데 제가 뭐 정답이네 뭐네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저희도 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좀 여자분들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남자 입장에서 답답한 걸 얘기할게. 보면 너무 이 시야가 너무 편협적입니다. 내가 이분 고민 사연을 얘기하면 느낀 거지만 너무 이 좁은 범위 안에서 거기서 하려고 하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보면 격리 같은 것도 굉장히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격리 근데 그 월급 얼마 되지도 않잖아. 근데 그런 한 자리 가지고 60명 70명이 겨루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제한된 어떤 폭이 좁은 그 범위에 그것만 하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뭉쳐 있어. 예. 그리고 그쪽 일 자체가 뭔가 고용 보장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예. 본인이 전 그렇게 원하시면 뭐 하시던 거 계속 준비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고 확신까지 못 드립니다. 제가 답을 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나이나 상황을 봤을 때 뭔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랄게요. 예. 내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너무 한정된 제한은 그 편한 것만 찾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여러분들이 너무 추상적 얘기하는데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좀 답답해. 뭐냐면 방송 진행할 때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사연을 안 듣고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약간 본 거 가지고 결론을 내어보죠. 자, 캐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캐드는 전공 안 따집니까? 캐드는 전공 안 따져요? 무전공자가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배우면 올라갈 수 있는 분야입니까? 그럼 공대는 왜 있나요? 공학은 왜 있습니까?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캐드 아니에요? 이분들이 보면 뒤에 들어가가지고 전후사전 모르고 그냥 몇 개 읽어가지고 내피셜로 얘기를 하네. 내피셜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책을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만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독후감 쓰는 거야. 그 내용이 맞겠냐고. 책이 이제 1페이지부터 한 200페이지 있는데 한 70에서 80페이지만 있고 뭔가 답을 내리는 거예요. 생각해봐. 캐드가 전공자가 이미 많이 깔려있고 캐드 여러분 배우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비전공자가 배우면 헤맵니다. 캐드도 나는 감각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툴 사용법 배우는 것도 몇 달 걸려. 그래서 우리나라에 3D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들이 몇 개 되지도 않아. 3D도 종류가 많잖아요. 라이노 3D, 카티아, 3D UG, 솔리드웍스. 요즘 뭐 배울 건데? 안 그래요? 그리고 3D 아무리 배운다 하더라도 기본적 오토캐드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 있는 사람이 그 캐드까지 배우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 이분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설계하라고 하면 잘도 하겠습니다. 너무 좀 내가 봤을 때 좀 그래. 뭐냐면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건 괜찮은데 뭔가 기본적인 바탕 없이 조언을 해. 무지성으로. 바탕 없이. 아무 말 대잔치인 것처럼.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그게 아니라 조언하는 건 좋은데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상황과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이제 베이스를 깔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 고졸이에요, 고졸. 24살의 고졸. 공무원 시험을 겪고 온 현재 24살의 고졸이고, 이제 학점은행제로 지금 이분이 3당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점은행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규 학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보시면 여기 이 정규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이 학력 없는 사람을 뭐 원하고 뽑아주면 모르겠지만 잘 안 뽑아준단 말이에요. 지금 학력 인플레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4년제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쪽 분야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다 4년제야. 지원자들이 많은데 굳이 고졸 사람 뽑을까? 거기다가 이분이 사무실에 간다고 하더라도 보면 자격증 보세요. 사실 사무실 자격증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사무실 자격증이 있으려면 엑셀이라든지 커마디나 OTQ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격증이 없겠냐고. 그걸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뭐 본인이 아까 배우던 분야를 좀 제대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해봤던 거 있죠. 여자들이 잘 안 하는 거, 안 하고 관심 안 가지는 거,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뭐 저보고 이제 답을 내려라라는 게 아니라 님이 찾아봐야 돼. 자, 일단 저희는 현실적으로 제안할 만한 건 다 얘기했는데 찾는 건 본인이 발품을 파다가 찾아야 돼. 그냥 앉아가지고 이거 좋은가, 이거 좋냐 안 좋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얘기한 분야 있죠. 이걸 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 있죠. 발품 팔아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일하는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원 어디 있는지, 몇 개월 과정인지. 이거 처음부터 그냥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이 있어. 그 배워야 됩니다. 도배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도배 학원도 있고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찾아봐야 돼. 그냥 여기서 요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 하면 곤란해요, 이거는. 님이 자꾸 알아보고 찾고 해가지고 그 중에 괜찮은 것을 맞는 것을 여기서 후보군 몇 개를 정해가지고 그 중에 내가 확실히 도전할 수 있겠다 하는 거 딱 정해서 최종 단계 딱 정해가지고 본인이 한번 학원 등록하고 배워보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딱 맞는 고려라. 우리 그거 못해요. 왜냐? 님 적성과 님 체력과 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님 현실적인 환경이나 어떤 그 나이에서 할 만한 것을 선택하게 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최종적인 님 진로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나이키 광고 문구 있잖아요. Just do it.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보는 거야.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배워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검색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변에 혹시라도 뭐 도배, 제과제빵 청소 있으면 그분들한테 하루 정도 내가 그냥 견학 좀 갈 수 있을까? 무슨 일 하는지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로 그냥 끄적끄적 대면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여러 가지 도움 주셨겠지만 좀 보면 좀 현실에 근접하지 않은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님이 관심 가지고 계속 찾아봐야 돼. 우리도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어디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전이라고 하면 대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으며 일하는 게 어떻게 되며 이걸 봤을 때 현실적으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일인가 못할 만한 일인가 이런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여자의 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제안을 하는 거지. 여기서 딱 하나 맞는 걸 본인이 해보라고 딱 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나 원망할 거 아니야. 붕어 형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붕어 형 사기꾼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모른다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제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여자분들이 자꾸 정해진 일만 하려고 하면 사실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캄캄할 거예요. 네. 여자분들이 보통 도전하고 일하는 분야는 이미 인플레가 너무 될 대로 돼버려가지고 차고 넘쳐가지고 거기다가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미래를 봤을 때도 이쪽 일이 계속 뻗어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쪽 분야는 나중에 시간이 가더라도 기회가 한번 대체할 수 없는 분야라는 거죠. 내가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결혼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되고 좀 할 줄 알면 웬만한 여자보다 돈도 잘 벌고 대신에 좀 몸고생하는 거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여자다우면 좀 포기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얘기 듣고 본인이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할 말은 다 했거든요.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이쪽에 실제로 여자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일을 하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관심 가져보고 하면 그래도 맨 처음 들었을 때 막막하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알아나가면 이거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예. 아무튼 뭐 그동안은 막막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님한테 얘기하면서 나름의 어떤 그런 진로 선택에 대해서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성심성의껏 다 얘기했는데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여자분들을 오히려 먹고 사는데 더 문제가 더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자분들 너무 몸 안 쓰려고 하지 마요. 남자들도 몸 안 쓰려고 하지 말고. 물론 몸 안 쓰는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쪽은 너무 경쟁자가 너무 많고 앞으로 비전이 없어요. 몸 안 쓰는 분야는 이미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프로그램을 대체해야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분야로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민이 많을 텐데, 아직 그리고 젊으니까, 나이 어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급하게. 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지금 가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찝으셔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오히려 공무원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아무튼 저는 님한테 맞는 거 잘 선택하시라 생각이 되고 나중에 본인한테 맞는 거 잘 도전해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또 잘 되면 인생이 필 수 있는 거니까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